여러분, 두부를 드실 때 기름에 굽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찌거나 끓이시나요? 오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60대 이상 환자일 243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두부를 매일 먹는 분들 중 기름에 구워 드신 분들은 심혈관 위험 지표가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73.4%에 달했습니다. 두부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죠? 맞습니다. 두부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시는 방법이 그 효능을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두부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몸속 혈관과 근육과 뼈를 지켜드릴 겁니다. 두부는 우리 밥상에서 수백 년을 함께 해온 식품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부침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친숙함 때문에 오히려 두부의 진짜 힘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가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둘째,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두부 섭취법 2가지. 셋째, 집에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두부 요리법입니다. 15분만 투자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두부 드시는 방법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두부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세요? 걷다가 다리가 금방 피로해지시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신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60대에 접어들면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년 근육이 줄어듭니다. 서울아산병원 근골격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시면 매년 근육량이 1.2에서 1.8% 정도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2에서 18%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뼈를 지탱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함께 내려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주로 탄수화물 중심으로 드셨을 겁니다. 밥 한 그릇, 국, 김치. 이게 식사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두부는 바로 이 단백질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 단백질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소화 흡수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고기는 소화에 부담이 가고 포화지방도 걱정되지만 두부는 그런 걱정 없이 깨끗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소화 기능에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두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물질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1.3% 낮았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한 모가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나중에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두부는 우유에 버금가는 칼슘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께는 두부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부가 이렇게 좋다는 건 이제 아셨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도 잘못 요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부가 꼭 그렇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을 알아볼까요? 두부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영양소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들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두부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이미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식사할 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밥이나 빵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식욕이 줄어드셨나요? 아니면 같은 양을 드셔도 예전보다 힘이 덜 나시는 것 같으신가요? 이것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58.3%가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절반 이상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도 낮아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되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불편하거나 이가 아프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줄이게 됩니다. 대신 밥과 국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점점 더 부족해집니다. 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 세대에 맞는 식품이 있을까요? 두부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 신경세포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34.2%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치매 예방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만 지금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어느 나이에든 좋은 영양소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두부라는 친숙한 식품을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했을 겁니다. 그동안 그냥 반찬이라고만 여겼던 두부 한 모가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 혈관, 뼈,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종합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밥상에 두부를 올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과학이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부는 기름에 구워야 맛있다. 두부 부침, 두부조림 이렇게 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두부의 건강 효능을 상당 부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구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부 표면에 기름이 코팅되면서 이소플라본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열에 의해 식물성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게다가 기름을 흡수한 두부는 칼로리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원래 두부 100g이 약 78kcal인데 기름에 지지면 150kcal가 넘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드신다던 두부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과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두부라도 기름에 조리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기름 없이 조리한 경우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건강을 위해 먹는 두부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부는 밑간이 안 된다. 두부는 특유의 밍밍한 맛 때문에 양념이 겉에만 묻고 속까지 스며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장을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 기름에 지져서 맛을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두부를 조리하기 전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1cm 간격으로 칼집을 내면 양념이 그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속까지 간이 밴 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두부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집에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0원짜리 두부 한 모면 충분합니다. 첫째, 두부는 부침용으로 구입하세요. 순두부나 연두부는 익히는 과정에서 형태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단단한 부침용 두부가 조리 후에도 탱탱한 식감을 유지하면서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우리 나이에는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두부를 꺼내시면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고 2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리할 때 양념이 모두 희석되어 버립니다. 2분만 투자하시면 간이 훨씬 잘 배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셋째, 도마에서 두부에 1cm 간격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두께의 3분의 2 깊이까지만요. 너무 깊이 자르면 익히는 도중에 두부가 부서집니다. 이 칼집 하나가 두부의 맛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칼집 사이로 양념이 파고들면서 한 입 한 입이 모두 맛있어집니다. 넷째, 양념 순서가 중요합니다. 참기름을 가장 먼저 발라주세요. 참기름이 두부 표면을 코팅하면서 두부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칼집 사이에 조금씩 넣어주세요. 대파에 알리신 성분이 항균 효과가 있고 마늘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 하나하나가 다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다섯째, 기름을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세요. 내열 그릇에 두부를 담고 랩을 2겹으로 씌운 다음 젓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4-5개 뚫어주세요. 8분 돌리시고 꺼낸 뒤 바로 젓이라지 마시고 3분 더 기다리세요. 잔열이 두부 속까지 고루 익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단백질과 이소플라본과 칼슘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두부 요리가 됩니다. 수분이 갇힌 채로 익기 때문에 겉은 탱글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기름에 지진 두부보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두부 조리법에 대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름 없이 조리한 두부는 담백하지만 양념장 하나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쪽파 한 줌을 송송 썰어주시고 청양고추 반 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청양고추가 너무 매우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단맛을 원하시면 매실청을 1스푼 추가하세요. 매실청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간장의 날카로운 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나이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런 재료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습니다. 통깨를 넣으실 때는 살짝 빻아서 넣어주세요. 안 빻은 통깨는 그냥 굴러다닐 뿐입니다. 살짝 빻아주시면 고소한 기름이 나오면서 양념 전체에 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맛을 크게 바꿉니다.
완성된 양념장을 두부 위에 올려서 드시면 이게 정말 두부인가 싶을 정도로 맛이 달라집니다. 두부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은 60대 이상 성인에게 하루 100에서 150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부 한 모가 보통 300g이니 하루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효율적입니다. 두부를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실 때 포장지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응고제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간수, 즉 염화 마그네슘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산 칼슘으로 만든 두부도 괜찮습니다. 둘 다 천연 응고제로 우리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응고제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두부 하나를 제대로 고르는 것도 건강 관리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두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커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잘 익은 김치입니다. 두부와 김치의 조합은 단순히 맛의 궁합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한 쌍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유산균,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치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두부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단독 섭취 때보다 18.7%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밥상에서 함께 먹어온 두부와 김치, 이 조합이 사실은 완벽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사였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두부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두부를 드시고 더부룩하셨던 분들도 김치와 함께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와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식품은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깻잎에 싸서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서 늘 함께하던 식품들이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를 새삼 느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작할 때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먹는 순서 하나로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당뇨병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은 같은 식단이라도 식후 혈당이 평균 21.4%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먼저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우리 60대 이후의 몸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혈관을 청소하는 이소플라본, 뼈를 지키는 칼슘, 혈압을 조절하는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굽는 방법은 이 효능을 크게 줄여버립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기름두른 프라이팬 대신 전자레인지를 쓰세요. 조리 전 물기 빼기와 칼집 내기, 이 두 단계를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두부에는 참기름을 먼저 바르고 대파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이것만 바꿔도 두부 한 모가 우리 몸에 드리는 선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가까이 두부를 먹었는데 이렇게 먹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몸에 드리는 선물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시면 두부 한 모 집어오세요. 1. 영원짜리 두부 한 모가 오늘 저녁 식탁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바꿔드릴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드리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손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려면 지금 우리 몸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두부를 오래 드시기 위한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사고 나서 바로 드시지 못할 때는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시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식감이 좀 달라집니다. 구멍이 숭숭 생기면서 더 쫄깃해집니다. 오히려 이 상태의 두부가 양념을 더 잘 흡수합니다. 냉동 두부는 찌개나 탕에 넣으시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두부 한 모를 사서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두부 한 모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